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바로 생방송 연결합니다. 영화 터널에서 갇힌 하정우 씨에게 제일 처음 전화를 건 기자가 한 질문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물속에서 더 잘 견딜 수 있나요? 이 정도 기온과 환경이면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나요? 헝가리에서 침몰한 유람선 침몰 사고를 두고 오늘 방송에서 오고 간 질문입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여행자 전 고객들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 있고 저희 회사도 배상 책임에 가입돼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구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참사 보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제발 언론이 마음을 졸이고 아파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 가슴에 소금 뿌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YTN 라디오도 주의하고 또 주의하겠습니다. 2019년 5월 3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이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위로를 전하고요. 또 실종자 구조 작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진행하는 동안 구조 속보를 전해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미중 무역 갈등에서 밀리는 모양새였던 중국의 새로운 패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미국 산업 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히토류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뭐 희귀해서 히토류인가요? 절대 희귀하지 않습니다. 아, 절대 희귀하지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지구 도처에 널려 있고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게 히토류고 네. 우리나라에도 히토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충청북도 강원도 지역에서 히토류가 많이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 희귀할 희자가 들어가 있냐면요. 히토류 자체는 희귀하지 않고 널려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원석에서 차지하는 비율, 퍼센트가 굉장히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철을 채굴한다 이러면 철광석을 잡아서 그 철광석 중에서 쇠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히토류도 특정한 돌 속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 그 돌은 네. 돌 자체는 전국적으로 많지만 세계적으로 많지만 거기서 나오는 양은 얼마 안 된다. 퍼센트가 굉장히 희귀하다. 이래서 영어로는 rare earth element, 희소 성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뽑아내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돈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를 많이 합니다. 네. 주위에 있는 많은 지역을 오염시키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몇몇 나라만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히토류 말 그대로가 이제 뭐 레어 막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돌 자체는 뭐 다 널려 있는데 이 돌 안에 있는 이 함량? 원소 함량? 이 부분이 상당히 양이 적고 또 뽑아내는 데 있어서 이걸 공해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공해 산업. 네, 대표적인 공해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몇 개의 국가에서만 이 히토류를 지금 이걸 만든다고 해야 됩니까? 추출해낸다고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인 거잖아요.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 이 히토류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길래 이렇게 지금 가치가 높은 겁니까? 예, 이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우리가 원소 주기율 표상에 수소, 헬륨 이러면서 1번, 2번 쭉 외워갑니다. 그중에서 57번부터 71번까지가 히토류인데요.
히토류가 쓰이는 곳은 히토류 그 한 성분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말로서 이래 단일화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제품 또는 과학기술 제품에 많이 쓰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히토류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하는 어떤 조건을 주면 전기가 통하고 어떤 조건을 주면 통하지 않는 이런 속성이 있는 히토류가 많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도 이 규소를 전기가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통하게 할 수도 있다 해서 도체 반도체에서 이 규소를 가지고 우리 전자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진법 원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규소는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데 이 히토류는 아주 자그마한 성질로서 그거보다도 훨씬 더 성능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마무리 이염새 부분이라든지 연결과 연결 부분에 아주 자그맣게 집어넣어도 이 원하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진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 특히 4차 산업시대에서 히토류는 아주 필수적이다. 네. 특히 이 제품을 무게를 가볍게 한다든지 크기를 적게 해야 된다. 이른바 경박 단소가 전자제품의 생명인데 적게 하는 데 있어서 생명 같은 존재 필수품이다 볼 수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우리 수장님을 보면 좀 화학 선생님으로 좀 빙이 된 듯한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께 설명을 듣는 듯한 느낌인데요. 아까 뭐 원소주기 1번부터 이거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거 그 현대사회에 되게 필요한 물건에 많이 쓰인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첨단 산업에 이제 널리 쓰이는 소재가 됐고요. 뭐 애플 아이폰 뭐 또 하나는 이 무기에 굉장히 있습니다. 쓰인다고요. 전기차 무기도 요즘 대부분 이 IT 기술을 위한 전기기계 장치거든요. 네. 전투기, 뭐 폭발물 뭐 이런 데도 대부분 히토류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을 조금 국가별로 살펴볼 텐데 일단 이게 중국에 쥐고 있는 패라고 하는 건 중국이 제일 많다는 얘기잖아요. 매장량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공급량 그러면? 중국이 제일 많은데 현재 공급량으로 보면 전 세계 히토류의 80% 정도를 지금 중국이 공급하고 있고요. 수출 물량으로 보면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 거래되는 것의 약 90에서 95% 이것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이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는 이제 공해 산업이기 때문에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까? 기술의 차이는 뭐 저는 이코노미스트로서 공학도는 아닌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추출하는 기술은 쇠나 금을 뽑아내는 거에 비교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해 산업으로서 이것이 뽑아내는 과정에서 성분 자체가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0.01%를 뽑아내기 위해서 99.9%를 주위에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공해 산업으로서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고요. 또 인건비도 많이 듭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서북 지역, 티베트 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도 많고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싸고 이래서 전략적으로 히토류를 많이 생산을 해왔고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히토류는 100% 수입합니까? 예, 100% 우리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생산하지 않고요. 그럼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 지금 히토류를 의존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히토류 양의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80% 정도를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갑자기 히토류를 수출 중단을 하면 미국이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이 히토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복병, 이 숨겨진 패는 아니지만 중국의 좀 하나의 패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데 오늘 저도 언론에서 보니까 잭 리프튼이라는 그 메탈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더라고요. 중국의 히토류 그 수출을 중지할 경우 미국에 하는 수출을 중지할 경우 미국 산업이 있는 피해는 거의 괴멸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까?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망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오히려 그 사람의 얘기보다는 저는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9년 전 네. 일본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중국 어선이 정찰을 했는지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일본이 점거하고 있는 센카쿠를
진입했다가 이 억류가 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예. 그때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여러 달 서로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일본을 향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히토류를 더 이상 팔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2, 3일 만에 일본이 항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쇼크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히토류가 없으면 전자제품은 당장에 문을 닫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첨단 산업이 없기 때문에 공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꺼번에 끊으면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 반론도 있어요. 반론이 어떤 걸까요? 예, 미국서는 오늘도 뭐 포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히토류를 못 만들어내는 것은 미국의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미국의 매장량이 없어서도 아니다. 오로지 번거롭고 싼 중국계 있는데 굳이 경쟁력이 없는 미국에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식으로 전쟁을 하자면 소위 이 무역 전쟁에서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승부를 한다면 10년 전의 센카쿠 열도 일본과 중국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면에서 이 미국은 지금 현재 바로 생산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호주로부터 수입을 지금 상당 부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CIS라고 독립국가연합 러시아에서 분리돼 나온 나라들 있죠. 거기에 수입을 늘리면 그리고 바로 생산 체제로 들어가면 크게 미국이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전자제품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네. 대표적으로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렇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흥화이라는 회사가 대만 회사지만 중국 선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든 안 하든 그 제품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 그다음에 산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에 납품하는 많은 개도국들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을 타겟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그렇게 썩 명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이걸 잘못 사용해버리면 이번 기회에 전쟁 한 번을 위해서 미국이 대체 수단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중국이 패가 진짜 없어지네요. 제대로 팔 수가 없는. 네네. 그래서 긁어서 자기 나라 히토류 산업을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함부로 꺼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반론적인 그런 전망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일본하고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대안이 있거든. 우리 네. 호주나 CIS에서 다 네. 가져오거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전자제품 대부분 어차피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은 트럼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정말 숨겨진 패가 될지 이게 칼이 될지 중국 스스로의 목을 위협하는 칼이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오늘 아침에 말이죠. 네. 오늘 아침에 미국 의회에서 중요한 외신이 하나 떴어요. 미국 국방부가 네. 중국의 이런 히토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게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미국 의회에다가 우리 중국산 히토류 이제 안 쓰겠다. 우리 자체 개발하겠다. 돈 좀 달라. 네. 이런 얘기를 냈거든요. 자, 지금 제 의견을 이제 주셨는데 뭐 함부로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중국 입장에서 패를 빨리 꺼내면 꺼낼수록 중국이 손해가 되지 않겠는가. 패는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효과가 더 크다고 그랬고 상대가 일본처럼 완벽하게 전자제품에 의존하고 있고 거의 출토를 하지 못하는 나라가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하나의 잠재적인 카드로 계속 쓰는 것이 더 유효한 카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다만 이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한 칼 갖고 있다라는 네. 것을 보여줌으로써 협상의 레버리지,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그것이 중국을 위해서 낫지 않겠는가. 아하. 막상 카드로 쓰게 되면 또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보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 미국과 중국이 붙었을 때 미국도 타격을 입겠지만 중국도 상당한 그렇네요.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 중국에 이제 25% 관세를 때릴 때, 예. 관세를 줄 때, 예. 이 히토류만 슬쩍 뺐다면서요, 트럼프가. 예, 히토류만 뺀 건 아니고요. 네. 현재 지금 3단계에 걸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25%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연간 한 5,20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그중에서 처음에 뭐 1,000억 달러 때리고 그다음에 2,000억 달러 때리고 현재 3,000억 달러 정도는 때리지 않고 다음 카드로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억 달러까지 때릴 때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25%를 때리면서도 미국 산업에 필요한 산업, 미국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산업은 제3차 제재 대상으로 다 빼놨습니다. 그중에 히토류가 하나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가 현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도 다단계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나 중국이 히토류 전쟁을 하게 되면 네. 그 히토류에 대해서 또 20% 매길 수밖에 없고 전면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미중, 우리나라 싸움은 아니지만 이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네. 여기에서 봐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히토류를 우리나라는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히토류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도 뭐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재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던데.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기기나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덩치가 커진다거나 다른 형태가 되기 아하. 때문에 현재 제품의 설계 도면을 바꿔야 되는 그런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스탠다드 상에서는 히토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일단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100% 중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우리 그러게요. 사드 보복 당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관광객보다 더 무서운 게 히토류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1단계로는 호주, CIS 등 다른 나라로 조금씩이나마 다변화해 둘 필요가 있고 우리도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좀 관심을 안 가진 것이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맨날 무역 이야기할 때 무역 시장을 좀 다변화시켜야 된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소재 그렇죠? 시장의 다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자제품, IT 산업 이게 저희 먹거리고 먹고 사는 굉장히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큰 건데. 지금 22%도 되죠. 근데 이 히토류가 막혀버리면. 예. 진짜 사드 때보다 더 심각한 엄청난 훨씬 산업적인 심각하죠. 일이 일어나는 거네요. 참고로 세계무역기구 WTO는 10년 전에 센카쿠 열도 사건이 있었을 때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가 네. 국제무역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페널티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카드를 뽑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히토류를 한국에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만들어서 중간재를 다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 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그렇네요. 세계가 다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숨은 패는 아니고요. 네. 이게 진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가시가 될지 무기가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국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미국하고 빅딜을 해야 되겠죠.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 네. 또 우리가 이코노미스트들끼리 보기에도 중국이 너무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규제 또 심지어 외국 자본이 들어가면 기술을 다 내놓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등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들어가서 참 피해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그렇죠. 롯데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피해를 받습니까? 중국이 이제 더 크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약한 자의 중국이 불쌍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큰 시각으로 보면 중국의 국제화를 위한 하나의 실현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중국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다만 네. 중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도 자기 국민들에 대해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정권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좀 현명한
코너로 몰더라도 앞에서 모는 것보다도 좀 전방위적으로 모는 그런 어떤 좀 현명한 그 좀 폭넓은 무역 협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얘기네요. 이게 예. 진짜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국의 예.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외교적 기술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저희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